서석호 변호사 일단 그 어떤 사람인지. 서울대학교 졸업했고요. 예, 그리고 사법시험 뭐 당연히 붙었으니까 변호사 하겠고요. 뭐 연수원 뭐 이러는데 이 서울대학교를 윤석열과 동기. 완전히. 이게 중요한 팩트죠.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서울대 79학번, 법대 79학번 동기고요. 문제의 조이대는 그보다 4년 선배입니다. 이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대선 서울대 4학년 때 거의 졸업반이죠, 졸업반. 이때 윤석열이 뭐 지금 좀 날씬했네요, 이때는.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고요. 이제 옆에 장발 남자 보이시죠? 양복 입은 장발 남자가 서석호입니다. 윤곽이 있네요. 서석호 윤곽이 있네요. 저 서석호 얼굴이랑 그죠? 네. 지금 맞네요. 서석호네요. 근데 이건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과거 2022년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제공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석호 변호사 옆에서 윤석열이 사진 찍었다라고 국민의힘이 밝힌 사진입니다. 근데 참 친절하게 국민의힘이 굳이 서석호 변호사를 그 당시부터 언급을 했었네요.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람이랑 한치 앞을 못 내보다 선대위의 말단 직원이 실수했네요. 근데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꼭 주목해야 될 그 서울대 법대 79학번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거의 첫 번째로 꼽히던 인물이 서석호 변호사였습니다. 월간조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의 브리핑 누가 준비한 거죠? 제가 윤석열의 전방위 인맥 대해부 대선전 본격화하면 탄두 조직으로 탈바꿈.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5명의 이제 그 친구가 있는데 이제 남검객이라는 남기춘 남씨인데 이제 검객이 남씨성 쓰는 검객이라서 남기춘 그 남검객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동호 그리고 대구 경북고를 졸업한 서석호 이 이름이 또 나오죠. 표주영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꾸 이제 그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기선으로 많은 역할을 하니까 계속 그쪽만 좀 생각했다가 사실은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죠? 또 다른 카르텔들이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특히 이제 서석호 변호사가 뭐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언론이 이게 정권 초반에만 해도 살짝 분석을 했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그 사라진 틈 속에서 서석호 변호사는 뭔가 계속 움직였던 모양이네요. 사실 이건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 알려진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김건희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졌어요. 윤석열의 가족이 윤석열 노모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노모. 윤석열 노모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시구나. 노모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노모 이름 모르시잖아요. 그러네. 윤석열한테 여동생도 있거든요. 여동생 있나요? 외동 아들 아니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누가 대통령이었던 겁니까 정말? 진짜로 가족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잖아요. 저는 여동생이 이제 그 노 부모를 이제 모시고 그 살 때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한번 그 집에 제가 취재를 한번 간 적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재를 갔더니 그 문을 열고 이제 여동생이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상당히 뭐 강하게 이제 뭐 화를 하고 결국은 뭐 그때 그 당시에 주거 침입인가 뭐 이걸로 또 신고해가지고 제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는데 굉장히 사나우신 분이더라고요. 동생분이.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마무리를 급박 빨리 하자면 윤석열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아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석호 변호사.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선 캠프가 처음 꾸려졌을 때 1호로 고액 후원을 한 명단에 당당히 올라 있더라고요. 이게 1호군요. 네. 이거 설명해 주시죠. 조아준 기자. 그 윤석열의 그 고액 후원자 명단인데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가장 많은 액수를 했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뉴스타파가 이제 공개했던 과거의 이제 뉴스 보도 자료인데 저희가 이걸 다시 좀 찾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이 당시에 보도했을 땐 서석호에 대한 큰 어떤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크게 집중을 안 했던데 저희는 이제 보니까 이게 서석호가 확인이 돼서 저희 가져왔는데 보세요. 이 날짜를 특히 오른쪽에 날짜를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7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4일부터 25일, 26일 이렇게 이제 그 후원이 시작되거든요. 다른 오른쪽. 사람들은 다 7월 오른쪽. 25일인데 오른쪽.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이 사람. 넘버원인데 그 원인가 넘버원을 뛰어넘어서 7월 24일 유일하게 이 사람 혼자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7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계좌번호를 따로 건네받은 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공개가 되고 어딘가에 홈페이지에 올라왔거나 그러면 이제 입금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서석호 씨는 따로 텔레그램 같은 걸로 여기다 계좌 알지? 석호야 이러면서 윤석열 씨가 보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흔적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관계다. 네, 고액 후원자 가운데서 지금 5명만 이렇게 지금 캡처한 거죠? 더 네, 있죠? 밑에 쭉 더 몇십 명 더, 한 몇백 명 더 있습니다. 상위 이제 순서. 저 얘기를 물어보는 건 저기 이제 변호사, 직업이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울법대 출신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저 사람들이 다 청담동 술자리에 모였던 명단하고 좀 일치할 가능성이 좀. 그러면 제가 보여요. 저거 자료 또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지난 이제 검찰총장 시절, 대통령 시절 안 드러났던 윤석열 주변인들이 이제 슬슬 다 마각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가 너무 어그로를 끌어서 김건희만 우리가 줄창 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주변의 구린 인물들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서석호 씨가 지금 이제 김앤장 얘기만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법조 그 경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영그룹의 고문 변호사인 게 눈에 띄네요. 이제 여기는 회장이 이제 횡령 사건으로 좀 문제가 됐던 곳인데요. 여기서 일단 고문 변호사 했다는 거 일단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 당시에 또 보니까 법무법인 발은 어쨌든 법무법인이 있었던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김앤장에서 활동하면서 동시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이런 거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양형기준위원회 여기가 이제 양형 같은 거 징역 얼마나 할지 뭐 이런 걸 정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활동하고 대법원 내부죠 사법직 편집위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요걸 이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전직 대한변협 회장님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요 자리가 뭐 산하 기구고 뭐 이제 법무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같이 큰 건 아니다. 다만 요런 공익활동을 하는 데가 대형 로펌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전에 이사장 이력을 찾아보니까 김앤장 이름들도 좀 심상치 않게 나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면 이게 관직이 이렇게 화려한 관직을 맡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김앤장의 대표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앤장의 대표 변호사는 외려 고위직에 자기가 아는 사람을 끼워놓고 그 고위직을 움직여서 자신의 이제 김앤장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서석호 변호사가 화려한 관직을 맡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비중이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다시 화면 띄워주시면 지금 보면 지금 그러니까 그 대법관들과 또는 하여튼 대법원의 이제 간부들과 굉장히 좀 인맥을 쌓기 딱 좋은 자리에 어떤 직책들을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씨가 이제 대법원장이 된 건 물론 그 2014년이었나 뭐 그때쯤부터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렇죠? 대법관을. 어쨌든 뭐 오며 가며 계속 그 대법관이나 대법관 후보들 뭐 등등등과 관계 맺음을 했을 수 있는 여러 자리들을 거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또 서석호 씨는 약간의 시민활동 경력도 일부 확인이 되더라고요. 보수 법률 단체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라는 단체에 있었고요. 여기서 2018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변호인이 성명을 어찌됐든 취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석호 변호사의 성함이 확인이 됐다. 옆에 상당히 보수적인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옆에 사람도 낯익네요. 서석구. 박근혜 탄핵 때 그렇습니다. 그 변호인이죠. 그래요. 이런 약간 이제 보수 성향의 이런 시민 운동도 일부 흔적들이 좀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찾은 것만 이런 거고요. 드러나지 않은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또 서석호 변호사의 특이한 좀 이력이 예. 이분이 약간 이제 기업체 사회이사를 많이 했네요. 예, 기업체 사회에서 저희가 저걸 성남 FC 할 때도 보셨겠지만 사회이사에 항상 변호인 같은 거, 네. 변호사 직업들이 좀 껴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공개된 이력에는 2005년 SKC 사회이사만 있는데 이제 워치독 팀에서 처음으로 이제 확인한 것들이 2012년에서 14년 사이에 동성케미컬, 여기도 상당히 좀 이름 있는 회사거든요. 네. 여기서 사회이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 아주 최근까지죠. 타이드스퀘어라는 곳에서 사회이사를 하시고,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두산 테스나 사회이사를. 이 전형적인 어떤 대형 로펌 맞습니다. 변호사들의 활동과도 좀, 예, 그런 활동의 어떤 흐름이 좀 보이는 그래요. 이력입니다. 예. 이게 지금 SKC 사회이사를 맡은 거는 이제 여기저기 좀 나왔는데 이분이 동성케미컬, 타이드스퀘어 그리고 현재 두산 테스나 사회이사인 거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건 이곳에 계신 분들의 좀 내부 고발을 저희가 사실 좀 기대하는 마음에서 네, 일부러 저희가 취재된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서석호 변호사가 이곳에서 무슨 역할을 했고 혹시 윤석열 정부와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내부 고발을 좀 기대하겠고요. 예. 그 서석호 변호사는 네. 2000년대 초반쯤에도 그 국내 5대 재벌 사회이사 해부 뭐 이런 기사에도 이름이 나오곤 했었더라고요. 예, SK 쪽에 있다. 뭐. 네. 그 당시 기사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름이 나오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해서 삼성이 맞춤 법률 고문단이나 사회이사들을 꾸렸다 이런. 그러니까 확실히 서석호 씨는 뭔가 이렇게 그냥 일반 변호사라기보다는 뭔가 로비스트, 문제 해결사, 경제, 뭐 재계 관리, 네, 뭔가 그리고 대법관들 뭐 또는 대법관 후보급들의 변호사들과 친하게 지내고 뭔가 그런 것들을 20년간 쭉 해오셨던 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인맥 매니저라고 해야 될까? 사회이사라는 것도 보통 그런 리스크 또 테이킹하는 차원에서 또 고용 많이 이병철 하거든요.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분의 힘은 네트워크의 힘이다. 그분의 팀이 활동을 하면은 뭐 그런 얘기. 그래서 한번 이 민주당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한번 하면 좋을 것도 같아요. 서석호 변호사가 뭐 최근 뭐 한 2, 3년간 자신이 맡았던 소송, 자기 이름을 올렸던 소송 소리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하면 내 예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하고 로비를 했다 하면은 그 로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절대 이름은 안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했었던 그 사건은 심지어 세종이나 뭐 이런 굵직굵직한 로펌 있잖아요. 여기를 세컨드 로펌으로 김현장에서 써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김현장에서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소송 실무는 다른 대형 로펌에다 맡기고 이런 식으로. 저들의 참 법조 세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특이한 이력이 서석호와 관련해서 이 대호 프로젝트의 멤버라는 설이 있다. 이건 뭐죠? 예, 이거 뭐 저희가 뭐 정치권에서 아주 좀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캠프를 잘하는 인사를 통해서 일단은 들은 설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대호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검찰에서 대권에 가동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안대희 중수부장 이런 사람 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대권에 갈 때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는데 요 멤버들 중에 물론 이제 검찰이 주요 멤버긴 하지만 숨겨진 인물들이 있다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환학이라는 이 새마을운동 중앙회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는 김건희가 포항 죽도시장 방문할 때 당시 연합뉴스 TV 영상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인물이 좀 한 분이 이제 머리가 좀 벗겨진 인물이 상당히 좀 늙어 보이지만 사실은 윤석열 법대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요런 분이 일단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구수한 윤석열 요거 책 쳐보면은 저자가 김연우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필명이고 김구철이라는 전 KBS 기자라는 건 이제 언론에 다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출가권 동기고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대호 프로젝트 일환인 구수한 윤석열 책을 그 자료를 제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서석호 변호사였다. 그래서 대호 프로젝트의 어떤 숨겨진 멤버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사실이라면은 사실
아까 1,000만 원 기부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어떤 태권가도에서 어떤 설계 그리고 최근에 탄핵 이후의 어떤 탈출까지 여러 가지 어떤 설계와 기획에 참여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좀 갖게 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서석호의 흔적이 저 구수한 윤석열, 저 대호 프로젝트 뭐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는 흔적들이 지금 최초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구수하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구수를 했다라는 건데 이제 조금 그거를 이제 뭐 누룽지처럼 구수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서 좋지 않은 제목인 것 그 같습니다. 사람 빵구 냄새가 구수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도 저희가 좀 미리 이제 청문회 전에 좀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김건희 씨도 그런 차원에서 광고만 공개했습니다. 낀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뭐 알고 계신 지인들의 좀 제보를 저희가 좀 바라는 마음에서 다 공개를 하는 거고요.